저희 프로젝트 딜라이트는 실시간 예약 웨이팅 플랫폼이고요. 팀명 300%는 3명이라는 적은 인원에 불구하고 개인의 역량 100%를 넘어보자라는 포부를 가진 팀명입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선정 배경으로 시작해서 개발 규모,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시연, 개발 환경 및 팀 소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맛집에 식사를 하러 가게 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저희 팀은 웨이팅으로 발생하는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맛집에 웨이팅이 줄이 길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만약에 저희가 맛집을 갔는데 웨이팅이 30분 이상이다. 저 같으면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시국에 여기에 줄 서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절망되는데요. 또 다른 자료입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을 조사했는데요.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맛집을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란 꿈을 꿀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끼니를 때우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웨이팅으로 인한 시간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가기 전에 매장의 상황을 알 수 있고 웨이팅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럼 고객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줄 때 매장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작은 매장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활동 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 지나갈수록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국에 더욱더 오프라인 시장은 줄어들고 있어서 매장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을 해야 우리 플랫폼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고, 이 매장에 핫딜을 제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해주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핫딜과 매장 상태와 웨이팅 상태를 나타내주는 신호등을 합쳐져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웨이팅 예약 플랫폼 딜라이트입니다. 개발 제목입니다. 3명이서 64일 동안 960시간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960시간은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사실 좀 적게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짜 3명이서 진짜 밤낮 없이 주말 동안 매일 코딩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적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28개의 테이블이 나왔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나온 최종 ERB 사진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이 고객 테이블과 매장 테이블 사이에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초기 설계 당시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CLOC라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고요. 3일 동안 3명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약 43,000라인이라는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명이서 항상 개발 시간을 늘려야 했기 때문에 주말이고 밤이고 다 떨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개발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엄청 많았고요. 그렇게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3명이서 많은 양의 코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라를 통해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팀원들에게 알리고, 팀원들은 이슈 트래커를 사용하여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는 182개, 2차는 321개, 약 총 커밋 503개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저희 플랫폼에는 세 가지의 회원이 있고, 웨이팅, 예약을 사용하는 일반 회원, 그 다음 매장을 관리하는 사업자 회원, 그리고 플랫폼 전반의 데이터와 관리 운영을 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일반 회원은 예약과 웨이팅을 사업자 회원에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 회원은 웨이팅과 예약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사업자 회원이 매장을 등록할 시에는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관리자에게 요청을 하고, 관리자는 매장 심사를 해서 승인과 실패했다는 것을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회원은 매장을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플랫폼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관리자가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핫딜이 필요한 매장에 핫딜을 제안하게 되고요. 그럼 사업자 회원은 핫딜을 받아서 핫딜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회원이 핫딜 예약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핫딜을 이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플랫폼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을 하였고요. 상단에 검색바가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핫딜 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핫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핫딜 예약을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서기 버튼과 예약하기 버튼이 있어서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할 시 시간 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연에서는 줄서기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서기 위치를 검색하고, 위치는 구글 API를 통해서 자동 완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명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럼 검색된 결과들이 왼쪽 리스트에 다 뜨게 되고요. 왼쪽 리스트에서 이제 이 지도화면에 매장들의 위치가 표시되게 됩니다. 매장 이 마커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간단한 가게 정보와 지금 가게 상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가게는 빨간색으로 만석이어서 웨이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록색을 한번 찾아볼까요? 초록색 여기 있네요. 초록색은 지금 바로 당장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초록색입니다. 여기 주황색도 있게 되는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좀 서둘러서 가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매장을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 해당 매장이 스크롤돼서 바로 위치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내 위치 보기를 눌러서 초기에 검색하고 들어왔던 지역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지도를 옮겨서 현재 위치에서 검색하기를 누르면 그 지도의 중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으로 가셔서 정렬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정렬은 거리순, 좋아요순, 평점순, 리뷰순이 있습니다. 한번 좋아요순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좋아요순으로 정렬이 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줄서기와 예약하기 버튼이 있는데, 줄서기는 원격으로 웨이팅을 해서 실제로 시간, 인원, 메뉴로 골라서 결제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시간에 예약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약하기를 클릭하게 될 시 시간을 검색할 수 있게 되고요. 시간을 한번 검색해서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해당 매장에 이 17시 30분에 인원 3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버튼을 통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약 가능이라고 나온 거는 실제로 예약이 가능한 매장들이고, 이렇게 예약 불가 버튼이 나왔을 시에는 예약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줄서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줄서기 버튼에서 이제 3명을 검색하게 되면은 줄서기 버튼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줄서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색인 가게들을 표시해줘 빨간색인 경우에는 웨이팅이 있다는 뜻이고 그 식당에 줄서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애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줄서기 버튼을 막아 놓았습니다. 이제 필터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필터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필터 조건에서 우선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정렬에서 핫딜 매장 우선 보기, 식사 가능 매장 우선 보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 가능 매장 우선 보기를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눌렀을 때는 바로 식사 가능한 매장들이 뜨게 되고요. 여기 핫딜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핫딜이 없는 매장이고 지금 핫딜이 진행 중인 매장입니다. 핫딜 중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 진행 중인 핫딜의 내용이 뜨게 됩니다. 다시 식사 가능 매장 우선 보기에서 웨이팅 있는 매장을 보고 검색 5km. 여기에 보시는 슬라이드 바는 이 검색을 할 수 있는 반경을 정하게 되는 슬라이드 바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 프로젝트를 끝내고 밥 먹을 곳에 한번 웨이팅을 한번 걸어볼 텐데요. 잘 빠진 메밀 한번 가서 웨이팅을 걸어볼까요? 그럼 이제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비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줄서기나 예약하기 버튼을 이용하려면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로그인하면서 회원 가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는 중복 확인이 되고 모든 폼들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다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비밀보호와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자바 메일 API를 사용하여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성별을 고르고 생년월일, 휴대폰을 입력하고 이용 약관도 결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현을 해 놓았고요. 가입하기를 해서 이제 가입된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거리순을 좋아요 순으로 바꾸고 필터에서 1km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빠진 이메일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한번 줄서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줄서기 버튼을 눌렀을 시 핫딜 매장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알림창으로 줄서기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웨이팅을 한 유저들은 이 상단에 현재 웨이팅 확인하기라는 이제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버튼을 클릭했을 시에는 자기 웨이팅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웨이팅 번호 266번, 인원, 등록 시간, 이름, 전화번호 등이 나오게 되고 여기 5팀, 75분이라는 거는 실제로 매장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내가 몇 번째 팀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30초마다 리프레시가 되어 확인이 자동으로 되고 저희 궁금하다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제 한 팀이 빠져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팅 취소하기 버튼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 5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게 구현해 놓았고요. 이 이유는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취소하기를 누르고 여기 상태가 취소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웨이팅을 걸어놔야 하기 때문에 다시 줄서기 버튼으로 웨이팅을 일단 걸어놓겠습니다. 매장 상세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매장의 이름, 매장 평가, 좋아요, 그리고 매장이 간략한 영업 중인지 아니면 지금 웨이팅 몇 명인지가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식당 소개, 전화번호, 메뉴 소개, 매장 위치, 영업시간, 매장 리뷰가 보이게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먹을 곳을 또 이제 예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동을 검색해서
줄서기 버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약하기 버튼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8시 30분? 18시로 하면 될까요? 3명. 저희는 오늘 저녁을 국밥집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약 가능으로 나와 있으면 예약이 가능한 상태이고, 예약 가능 버튼을 눌러서 매장으로 이동하고, 다시 시간, 물론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래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된 가격들이 이제 총계로 나오게 되고 X 버튼 눌러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자 셋이니까 메뉴 3가지를 다 더해볼 텐데요. 그리고 예약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제하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API를 사용해서 카카오 결제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른 팀원이 결제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이제 아까 취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웨이팅이 불가능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웨이팅 걸고 여기 웨이팅을 걸면은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한쪽만 걸 수 있게 구현을 해 놓았고요. 예약이 완료되었는데요. 예약 내역 상세 보기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아까 걸었던 예약 내역 그리고 웨이팅 내역을 보시면은 이제 웨이팅 내역이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용 내역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 내역이 많은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핫딜을 한번 예약해 볼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핫딜이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은 보기 불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상단바에 핫딜 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핫딜 찾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핫딜 메인인데 위에 지역, 시작 시간, 종료 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핫딜 목록의 정렬 순서는 위에는 선착순, 할인율, 할인되기 전의 가격, 할인되고 나서의 가격입니다. 지금 애슐리 같은 것을 보시면은 선착순 25명인데 마음카드 19명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0명이 되면 이 핫딜은 마감이 되고 이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추억의 애슐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로는 아침에 구매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계정 하나당 핫딜을 하나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핫딜 상세 페이지에서 핫딜의 매장 이름, 핫딜의 이름, 그 다음 남은 시간, 할인되기 전의 가격, 할인율, 할인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핫딜을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OE에서 분자를 핫딜된 가격으로 한번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딜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핫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매장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핫딜 중인 상품이 오른쪽 배너에 뜨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눌러서 접을 수가 있고요. 최초에 핫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핫딜 중인 메뉴가 여기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인원 예약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많은 예약들 한 이용 내역이 있는데요. 지난 예약에서 리뷰 보기나 리뷰 쓰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뷰 쓰기를 누르면은 이제 제가 했던 예약에 대해서 리뷰를 쓸 수 있습니다. 리뷰 쓰기. 별점 같은 경우에는 레이터.js를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등록. 이렇게 리뷰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리뷰 보기 버튼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리뷰 보기 버튼을 눌러서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화살표를 눌러서 예약의 상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약의 상세 같은 경우에는 예약에 관한 설명과 내가 이 매장을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이력이 뜨게 됩니다. 다시 닫기 버튼, 매장 정보 뷰를 누르면은 간략한 매장의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웨이팅 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웨이팅 내역에서는 이제 총 웨이팅 횟수 7번, 입장 횟수 5번, 노쇼 횟수 2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위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입장을 하게 된 경우에는 리뷰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만 노쇼, 이 매장에 가지 않은 고객에게는 리뷰 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마이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이 리뷰는 예약을 통한 리뷰와 웨이팅을 통한 리뷰를 구분해 놓았고, 리뷰 쓰기 처음에 리뷰 가능 리스트로 들어왔을 때 리뷰 쓸 수 있는 매장의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위쪽을 보시면 작성 리뷰 보기 버튼을 눌렀을 시 제가 작성했던 리뷰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구현해 놓은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용한 매장에 한해서만 리뷰를 쓸 수 있게 구현을 해서 리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찜 목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찜 목록에서는 이제 찜했던 가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하트 버튼을 누르게 될 시 찜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이제 사업자인으로 넘어가서 매장을 등록하고 이제 매장 관리를 하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최초에 로그인을 해서 사업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대표자명, 매장명, 휴대전화,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에 맞는 사진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제 진행 중인 거는 아래 이제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고, 실패한 거는 재심사 요청하기, 성공한 거는 매장 관리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 관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매장 리스트로 이동하게 되고, 위에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매장을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종로점, 스토어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업시간,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 타임은 예약을 할 때 이 시간에는 예약이 되지 못하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가게 유무일, 가게 소개를 작성하게 되고, 대표 메뉴, 평균 식사 시간, 웨이팅 시간을, 수용 인원을 적게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사진 첨부를 하여서 매장 이미지를 등록하고요. 이렇게 처음에 등록하게 된 가게들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 화면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여기 매장 관리 화면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고가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온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이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매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 보기에 앞서 아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관리자에서 승인하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화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할 텐데, 저희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써서 자동 로그인과 암호화 그리고 아이디마다 롤을 부여해서 접근 가능한 페이지를 구분해 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롤에 따라서 처음 로그인 시 요청하는 페이지가 다르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옆에 메뉴바를 보시면 회원관리, 매장관리, 고객센터 등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관리에서 사업자 등록관리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렇게 시청을 했을 때 여기 목록에 뜨게 되고 심사 진행 중인 수정식당을 눌러 심사 승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 처리가 완료되고요. 이제 아까처럼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관리자에서 매장 관리에서 핫딜 제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핫딜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매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관리자가 이제 핫딜을 제한을 하는 건데요. 핫딜이 제한 가능한 매장은 이렇게 초록색 버튼으로 만들어 놓았고 제한이 불가한 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빨간색이 된 이유는 하루에 핫딜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한번 타로상 제한 가능을 해볼까요? 핫딜은 이런 식으로 핫딜을 신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매장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어드민의 역할이고요. 다시 사업자로 돌아가서 먼저 시연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카카오 로그인도 구현이 되어 있고 아까처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로그인 시 매장 리스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매장 리스트를 보면은 해당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매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영업 중이거나 마감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매장의 오늘의 예약자 수, 현재 웨이팅 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실제로 이제 여기가 순서대로 웨이팅을 건 것이고 여기서 입장을 누르게 되면은 입장을 진행하고 다음 손님이 앞으로 마치 웨이팅이 왔는데요. 저희가 서버를 아마존 AWS EC2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팀원이 다른 컴퓨터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여기 매장에 웨이팅을 걸게 되면 이렇게 알림이 오고 이 웨이팅 리스트에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쇼를 주게 되면은 이 인원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현장 등록 버튼을 눌러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고객들에게 웨이팅을 줄 수 있고요. 이제 예약 리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약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순서대별로 들어오게 되고 이 아래쪽에 예약바를 보시게 되면은 시간대별로 여기에 인원이 많이 차 있으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 만약에 예약이 불가능한 꽉 차서 불가능한 것은 검은색으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현황판 같은 경우는 현황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예약이나 웨이팅 인원을 볼 수 있고 매장 관리 이제 다른 팀원이 핫딜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핫딜을 제안하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핫딜 알림이 오게 되고 등록 버튼 눌러서 핫딜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이름, 핫딜 메뉴, 할인율 적용이 되면은 적용된 가격이 아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핫딜 소개를 쓰고 사진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핫딜을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용자들이 이 핫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른 팀원이 핫딜 예약을 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정보 수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정에서 매장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아래쪽에 대표 사진들이 나오게 되고 클릭해서 대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썸네일 사진을 바꿀 수가 있고요. 해당 매장의 리뷰들을 모아서 볼 수 있고 댓글을 한번 달아볼까요? 댓글을 달게 되면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메뉴 수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당 매장의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메뉴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클릭해서 메뉴를 클릭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바꿔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핫딜 이력을 눌렀을 때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핫딜과 과거의 핫딜 내역이 나오게 되고 과거의 핫딜 내역에서 핫딜 예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핫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핫딜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팀원이 예약을 한번 걸어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약이 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해당 예약은 여기서 다시 추가가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예약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클릭하면은 예약 내역을 볼 수 있고요. 메뉴는 뭘 골랐는지 그리고 매장 방문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험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팅 인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서 문자를 보내볼 텐데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문자가 가게 되고 다시 매장 리스트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매장 리스트에서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하게 되고 메시지 전송이 되고 지금 뭔가 서버에 오류가 있어서 메시지가 안 보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저희 딜라이트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비밀번호 암호화 및 롤에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프링 배치를 이용하여서 파일 관리 및 예약 테이블의 관리를 하였고요. 웹소켓을 사용해서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RDS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오라클을 사용했고요. AWS의 톰캣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API들을 사용했고 관리자 화면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구현하였고 그 나머지 사이트들은 직접 HTML과 CSS를 사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툴은 GitHub, Slack, Jira, 소스트리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팀원 소개인데요. 저희 임종우, 저희 막내인데 정말 저희 셋 중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정말 열심히 한 저희 임종우입니다. 저희 팀 맏형이고 강한 멘탈의 소유자 김동희입니다. 저는 팀장이자 발표를 맡은 이현중입니다. 저희가 진짜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발표 때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너무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잘했기 때문에 여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강사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시연을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저희가 진짜 점심시간 다 반납하고 빵 먹으면서 진짜 코딩한 적이 많아요. 이게 아무튼 펑코딩만 하고 저희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아무튼
마지막까지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